여러분 혹시 상가 분양 받으셨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또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이 공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상가에 투자했다가 준공이 끝났는데도 공실이 되고요. 또 준공 후 한 10년이 지나도 빈 상가로 남아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가 있었고 또 수익률이 보장이 됐었지만 특히 코로나를 겪은 후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게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또는 상가 건물들의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죠. 미분양으로 고전하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이 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분양가다 이겁니다. 고분양가로 인해서 상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지 않고 임차를 얻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가 임대료도 내기가 아주 벅차죠. 상가 분양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으로 고전 중인 서울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 단지 내 상가 계약금 납입 조건을 10%에서 5%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곳에서만 적용하던 계약금 조건 변경을 상가에도 적용한 사례죠. 사실 상가 분양이 안 되면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경우는 아주 허다합니다. 자, 악성 미분양 단지로 유명한 대원 칸타빌스웨어 팰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할인해주고 주변 빌라보다도 싸다고 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1년 반 넘게 아파트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있고 또 주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 1층 상가 역시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저희가 가봤더니 그 인근에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좀 꺼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한번 나면요, 공실 상황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가는 채워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상가의 특징입니다. 왜? 이 상가가 살아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고 계속 반복되죠. 저희가 용인에 가서도 보여드렸었죠. 똑같은 현상이 여기저기 대형이면 대형일수록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칸타빌스웨어 팰리스의 경우는 단지도 작고 해서 그렇다지만 엄청나게 단지가 큰 매머드급의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2018년 입주를 했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아시죠? 여기 상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공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5년이지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1층 상가 매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 상가마저도 공실투성이라는 것을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거의 다 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텅 비었습니다. 사실상 상가시장은 창업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창업자가 많아야 상가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임차인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공실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의 대다수가 상가의 조감도만 보고 분양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감도만 보고 개발 계획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상가를 계약금 10%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니까 덥석 분양을 일단 바꿔보는 것인데요. 준공 후에 입주를 하고 임차를 놓으면 이게 또 임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라고 해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또 1년치의 월세를 안 받고 임차를 놓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상가가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요, 일단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들이 여기에서 1차적인 이익을 다 챙깁니다.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단지 내 상가랄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분양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그 미분양분을 다 떠안아서 시행사가 이제 월세를 주고 또는 백화점처럼 수수료 매장을 주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요 왜 이러냐면 시행사에서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 주상복합이랄지 지식산업센터랄지 오피스텔의 또 다른 이름 기숙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미 이익을 다 챙겼기 때문에 상가는 사실 덤으로 이익을 더 챙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상가를 분양을 안 하고 수수료 매장으로 돌리는 데는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자, 개발 하나 잘하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개발 사업인 거죠. 봉이 김선달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수수료 매장도 입점이 안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 대다수가 장소가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이 임차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이든 어디든 상가 분양, 상가 입점은 규모나 입지만 보고 하셨다가는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 양재역 부근에 아주 큰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의 다 공실이기 때문에 이걸 상가로 쓰지 않고 오피스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양재동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좀 전에 헬리오시티 말씀드렸죠. 헬리오시티의 조합이 올해 들어서 이 상가 보류주가 있는데 이 5번째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고 있죠. 보류지라는 게 뭐냐면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곳에서 아파트 분양 대상자의 또 누락이나 착오, 또 만에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아파트 역시 이걸 보류지라고 하고, 상가 역시 이걸 같은 이유로 보류지라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장사가 잘 되던 그런 식당이나 가게들도 손님이 없다고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상가에 입점하려는 자영업자분들도요, 정말 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만한 그 고수익을 낼 만한 사업 업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다 해도 상가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편의점도 뭐 위치만 좋으면 잘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도요,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해서 접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하더라도 점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비싸게 들어가고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건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분양가, 그래서 고임대료로 인한 임대 수요를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요즘 상가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 을지로 하면은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 2차 아파트가 분양은 완료됐는데 상가는 편의점, 공인중개소 딱 2-3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상가의 이익분이 많은데 미분양이 나면 또 시행사 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겠죠. 을지로 이 지역은요,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분양이 안 되고 임대 수요조차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 상가는 최근에 50%에 달하는 할인 분양에 나섰죠. 50%라고 하면 와, 반가격이네 하는 분들이 있지만 50%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분양받아서 임차를 못 구하거나 임차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그 말짱 꽝입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나마 채워지는데 상가는 여기저기 텅텅 비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이 올 3분기에 8.3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입니다. 그나마 서울이니까 공실률이 10% 안쪽인데 이 공실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10% 공실이면 이건 뭐 양호한 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방 상황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숫자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6.3입니다. 부산의 명지국제도시라는 곳이 있죠. 여기 공실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1입니다. 지방상가가 지금 패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임대료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임차가 안 된다고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것이요, 임대료를 내리면 대출 받았을 때의 가치보다 낮게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사들이 분양을 할 때 주택시장 호황기 때 상가도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누렸는데요, 분양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상가 분양가를 정말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가가 비싼지도 모르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월세 받는다는
그런 설명만 믿고 냅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주택가격의 경우는 분양할 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의 한계가 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가에서 보전하려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가 정말 턱없이 비싸게 책정된 것이 대부분의 지금 상가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또 월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나는 겁니다. 아파트 내 상가, 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이 역시 비싼 가격에 분양받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분양받으신 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경제를 망치게 되고 또 경기가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분양받으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싸게 분양이 되고 또 입지가 좋고 상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분양받아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저희가 앞으로 좋은 상가와 나쁜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상가는 왜 나쁘고 이 상가는 왜 좋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영호TV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